안녕하세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해서 저널에 투고를 하고 나면 에디터를 통과하면 그 매뉴스크립은 레프리들, 리뷰어들한테 가게 되죠.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뭐 몇 달을 기다리다 보면 이제 에디터가 그 리뷰어들로부터, 레프리들로부터 리포트를 받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리젝트를 하든지 혹은 리비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리비전 요청을 받게 되면 저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리젝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근데 이때가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리비전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액셉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리젝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비전을 아주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리비전 할 때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리스판스 레터를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레프리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쓴 코멘트에 대해서 저자들이 어떻게 리스판스를 했는지,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레프리들은 이 매뉴스크립을 액셉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 레터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알면 좋은데, 이거를 많이 작성해 본 학생들이나 뭐 교수님들은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생각보다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잘 그거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리스폰스 레터도 그렇고 일종의 소통형 문서. 그 소통형 문서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마치 대화를 하듯이 누군 A라는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이거를 듣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적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판스 레터도 마찬가지죠. 이 A라는 사람이 물론 여기에는 A뿐만 아니라 A, A2, A1, A2, A3 이렇게 여러 레퍼리들이 있겠죠. 이걸 A라고 하지 않고 제가 R이라고 했습니다. R1, R2, R3 이런 레퍼리들이 있고 이 레퍼리들이 쓴 내용이 저자들한테 오면 이 저자들은 오스라고 할까요? 이 저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 예를 들어서 소통형 문서는 당연히 리스폰스 레터도 그렇고 그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더 우리한테 친숙한. 그러니까 이러한 소통형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리스폰스 레터보다는 먼저 그럼 이메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B라는 사람한테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A라는 사람이 내용을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내용을 썼는데 내용이 이제 쭉쭉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을개를 보면 구성을 보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안건 A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학생이다. B라는 사람이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내가 어떤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를 가면 좋겠냐. 그걸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까 교수라기보다 선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생 후배고 후배가 선배한테 뭔가를 물어보는데 학교 질 어떤 여러 A, B, C 학교가 있는데 어디에 가는 게 좋겠냐.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C는 어떤 두 사람 다 아는 어떤 다른 사람에서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떤 이런 안건을 이제 이런 세 개를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메일에서. 근데 물론 이메일에서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어떤 거를 제안하냐면은 이렇게 여러 안건을 이렇게 서로 상관없는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이메일 하나에는 이슈 하나만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여하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B는 이거에 대해 답을 할 거잖아요. 이제 리스폰스를 하면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리스폰스를 할 때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A라는 이 스몰 A라는 거에 대해서 학교 진로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A에 대한 A 프라임에 대한 답, 학교 진로에 대한 답.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B 프라임, B의 너의 경제 상황이 이렇구나. 그거에 대한 코멘트. 그죠? 그 다음에 이 C라는 사람에 대한 C 프라임 답.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이게 기본이죠,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한 90% 이상의 사람은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10%의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10%의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뭐 역순으로 C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A 좀 얘기하다가 B 얘기하다가 또 더 심한 사람은 다시 C로 돌아오는. 원래 이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순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의 사람. 이러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소통형 문서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거죠. 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A, B, C를 얘기했으면 대답할 때도 A, B, C 순서대로 해주는 게 정상이다. 근데 대답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은 A, B, C 순서대로 물어봤지만 자기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이에서 이 C에 대한 사람이 이 B에 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 답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은 A, B, C 이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대답을 할 때는 C 먼저 대답하고 그 다음에 B 대답하고 A 대답하는 게 좋겠구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 하다 보면 A 진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초반에 말을 하는 건, 네가 A, B, C 순서로 물어봤지만, 내가 이 답을 하려고 보니까 이 역순으로 내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한마디 먼저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주 깔끔하고 좋죠. 이거는 100점짜리죠.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설명이 없이 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뭐 다 읽고 나서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 제가 왜 이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 이 리스폰스 레터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이 리스폰스 레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레프리들 카멘트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죠. 레프리 1이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레프리 1이 쭉 일반적인 코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페시픽한 코멘트가 있겠죠. 뭐 A 그 다음에 B, C 카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프리 2가 또 제너럴 카멘트가 있고 그곳에 A, B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뭐 C도 레프리 3번도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두 명만 있고 이런 경우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레프리 1이 이렇게 한 거를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의 답을 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너는 제너럴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다. 그 다음에 레플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우리는 우리의 답은 이거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우리 답은 이거다. 이렇게 쭉 가죠. 자, 이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나 할 거예요. 자, 이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폰스 레터를 작성할 때 이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A, B 돼 있는데 B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A 말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까지는 제대로 해요. A를 먼저 했으니까 A부터 하고 B부터 하고 이제 이까지는 대부분 다 오케이인데 그런데 자 제가 이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A라는 거 안에 이 코멘트 안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그래서 제가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A1, A2, A3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제가 이 A라는 거 안에도 뭔가 순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의 이 답을 할 때, 우리의 이 답, 요거에 대한 답이 있죠. 요 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답은 당연히 요 A1에 대한 답 프라임 하고 그 다음에 A2에 대한 답 A2 프라임 하고 그 다음 A3에 대한 답 A3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10% 정도 있다. 아까 이메일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순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기 편한 순서로 그냥 A3 프라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A1 프라임 말하고 A2 프라임 말하고 또 그러다가 다 A3 프라임 또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소통형 문서에서는 원래 물어본 사람의 순서 그대로 답을 해주는 게 이게 기본이다. 근데 내가 답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특수한 경우 생길 수 있어. 아까처럼. 그래서 내가 답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순서가 A3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A1 말하고 A2 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 순서가 옵티멀한 순서다. 이 사람이 물어보기는 A1, A2, A3를 했지만 답을 하다 보면 이런 순서로 답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전에 너는 이 순서대로 물어봤는데 우리는 답을 논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A3, A1, A2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답하겠다. 라고 말만 해주면 되죠. 근데 요거 하나 생략하느냐 아니면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3자가 읽을 때 혹은 이 레프리가 나중에 다시 요거를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 하게 되면 어떻죠? 이게 너무 중구난방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왜 A3, A1, A2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 순서대로 답을 했다라고 하면 레프리가 이해를 하겠죠. 자, 오늘 제가 언급한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은
뭐 저거를 굳이 언급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행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서대로 꼭 해줬어야 되나? 난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라는 사람이 아마 10%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든지 상대방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떤 순서로 우리가 답을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다고 느낄까요? 원래 상대방이 언급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다. 근데 혹시나 그 순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 순서대로 하지 않는지를 위에 처음에 언급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